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학원에서 안 받아준다. 이제 학원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돈 내고 지금 학원을 다니겠다는데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 학생은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 돈으로도 안 되는 게 학원 문턱 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생을 안 받아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벨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수포자의 삶을 걷게 됐었는데요.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걸 원치 않아서 서둘러 보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몇 학년 거 공부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4학년이니까 4학년 거 한다. 5학년이었으면 이제 5학년 거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몇 학년 거 하는지 왜 묻지 싶은 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왜 물어보는지를 이제 되물어봤더니 자기 학년 거는 이미 작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선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몇 바퀴 돌린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까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도 최소한 한 3곳 이상의 학원에서 이제 거절당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3곳 이상의 학원에서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반항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굉장히 뒤처졌고 배움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리는 건 당연한 건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많이 틀려서 죄송하다고 해요. 아니, 안 틀리면은 저한테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미안해한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쓰려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혹시 하나씩 자신감을 없애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분노랑 짜증이 저에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거 배워서 뭐하냐? 막 트집을 잡기도 하고요.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그냥 내 마음은 상처받았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모두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를 자기 식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이 친구들이 배움이 느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과에 비동사가 나오거든요. 이때 MR is를 배우게 돼요. 근데 중1의 MR is를 배우면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어머님들 막 심장이 쿵쾅대고 불안이 막 엄습해요. 또래들은 이미 어디까지 앞서 있는지 막 이런 설명을 듣고 지금부터 매일 공부해도 그걸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에 빠져들죠. 근데 공부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아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 뿐인데 졸지에 아이에게 막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그런 엄마가 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아이가 뒤처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불안도가 막 증폭되어 있는 엄마는 또 아이를 대할 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금쪽아, 너도 알다시피 지금 네 친구들은 어디까지 다 했다더라. 엄마가 이럴까봐 진작에 학원 좀 다니라고 한 거 아니냐. 야, 이 학원에서 너 받아준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학원 숙제 말고 엄마가 따로 내주는 숙제도 다 해라.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응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도 눈치가 백단이에요. 자기가 왜 학원을 다닐 수 없는지 이미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엄청난 상처가 되고 있는데 엄마까지 이제 기름을 붓는 건 거죠.
이제 중1 뿐인데 내 인생이 이미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어려운 책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 학원에 와서도 뭔가 오답 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오답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둬요. 뭐 맞춰도 그만 틀어도 그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냥 배우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틀린 기술 딱 세어보고 이 정도면 적게 틀린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나 아무 생각 없는데 또는 뭐 이렇게 많이 틀려서 너무 미안해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들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애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이미 연필을 이렇게 할 때 종이가 막 찢어질 만큼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런 막 표시를 내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저를 만난 학생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절대 늦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하는데 도대체 왜 까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교육시장은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 시장의 원래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내 레벨이 안 맞다라는 것은 그 학생에게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써야 되는데 들어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거예요. 시장의 원리는 뭐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건 거예요. 근데 한 학생에게 최대한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게 거절 이유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돈 벌려고 학원 차렸지 힘든 일 하려고 학원 차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아무도 그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어요. 2년 정도는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동안 공부를 안 했나요?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부모 탓, 아이 탓인 것 마냥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으로 막 위로를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그 빅엿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멀쩡한 아이를 바보 만드는 시스템에 합류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만큼은 아이의 보호막이 딱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단일 학원이 없을 때는 오라는 곳이 있기만 해도 감지덕지였다가 학원을 잘 다니기 시작하면 숙제 좀 더 내주지 라는 욕심이 올라오고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학원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좀 큰 대형 학원을 옮겨볼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학원을 잘 다니고 있었던 이유는요. 숙제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고 심지어 그 숙제마저도 못해와도 야단치지 않았고 진도에 연연해 하지 않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렇구나 라고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마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학습량을 갑자기 늘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아주 멀리서 주말마다 이제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들었던 몇몇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자기 동네 학원에 다닐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서 다 졸업을 이제 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단 한 명도 부족한 학생들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 자녀가 여러 학원에서 거절을 당해서 조바심이 난다면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받아들이세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